안녕하세요. 최영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유아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왜 영유아에 주목하는가? 예술 경험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예술이어야 할까? 연극 감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예술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예술 창작자, 예술 교육자인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주변의 관계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의 경험은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는 누구인가? 왜 사회에서 영유아에 주목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특별히 영유아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시대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젊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육아는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더 어린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과 유아원에 다니게 되었고 이렇게 사회로 내보내진 영유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명받을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누구인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에서는 영유아는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유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영유아기를 지내고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존재, human becomings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 human being으로 보아야 할까요? 인간으로 성장하는 존재란 미숙한 존재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영유아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만약에 감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인보다 더 성숙한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성장을 나누는 기준이 감성이 된다면 지금의 어린이와 어른의 구분은 어떻게 바뀔까요? 호기심이나 상상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금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어린이처럼 영유아도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존재로 존중받는다는 것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아동 권리 헌장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밝힐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의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에 의하면 영유아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성인과의 신뢰를 갖는 관계 속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영유아와 신뢰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술을 통한 소통일 것입니다. 영유아와 예술 경험. 영유아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들이 보육원과 교육기관에 맡겨지면서 넘쳐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영유아가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소비자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애 초기에 제공되는 경험들이 이미 가공된 생산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말을 배우기 이전의 아기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은 2015년에는 12%였는데 2017년에는 19%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만 2세에서 4세 어린이에게 스마트폰 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1시간 미만의 사용을 권장했죠. 그리고 만 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전자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게임, TV 등도 영유아들에겐 매혹적인 엔터테인먼트 대상입니다. 생애 초기에 어떤 경험이 제공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소비자가 되어간다는 사회적인 의미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경험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테크놀로지에서 격리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크놀로지를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칫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동적인 경험은 무한히 늘어나는 데 비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는 주체적 경험의 기회는 무척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체적인 경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나로부터의 경험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예술에서 가능합니다.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경험은 예술 창조 과정에 참여하거나 좋은 예술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예술이 그러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제공할까요? 어떤 경험이 소비가 아닌 창조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미래의 삶의 문제에 독특하고 창조적인 방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요구되는 창의성은 어떻게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술만이 진정한 의미의 고유한 독창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예술은 감성의 트렌드화에 반대합니다. 예술 세계가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저항 정신 때문입니다. 감성을 지배하는 관료적 체제에도 저항합니다. 감성의 관료적 체제라는 것은 대중적인 언어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감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정의 보편화라고도 할 수 있겠고 상업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상품화됩니다. 복제된 상품들이 제공해주는 아름다움에는 유형화된 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중화된 감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음식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다양한 가공 방식에 따라 인스턴트의 종류가 다채롭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식에 깊은 맛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허기진 느낌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그 안에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된 맛이 아닌 음식을 만든 사람의 손맛에 대한 향수입니다. 그것이 감각적 차원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술 경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가공하고 재단해서 보여줍니다. 좋은 예술은 감성을 정령화시켜서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개인 예술가를 통해서 나오는 유무형의 산물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독특한 느낌, 경험에 대한 표현이지요. 예술가의 창의성에 주목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예술가만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영유아에게 창의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창조적 본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연극을 감상한다는 것은 영유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웨덴의 아동 연출가인 수잔 오스틴은 웅아 클라라 극단에서 6개월 이상의 아기들을 위한 연극을 3년간 연구진과 극단 단원들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아기들도 과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관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1년 미만의 아기도 관객으로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아동극 전문가들에게 베이비 드라마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생존을 위해서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삶을 다루는 연극을 중심으로 영유아들이 어떻게 연극을 감상하는지 그들의 감상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은 연극을 어떻게 볼까요? 아기 관객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집중하면서 연극을 봅니다. 예를 들면 조명기만 쳐다보는 아이, 악사들의 악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아이, 배우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따라하는 아이, 소리에 민감함을 보이는 아이 등 관심이 있는 것을 집중해서 계속 봅니다. 공연이 끝나면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뛰어다니며 배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해보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부분에 집중해서 전체를 봅니다. 아기들이 부분을 보는 방식은 곧 전체를 보는 창조의 원천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부분에 집중하는 능력은 발달이 미숙해서가 아닙니다. 감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기들의 창조성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들에게 연극 관람은 미디어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디어 예술은 완성되어 나오는 예술이지요. 영유아들은 시각과 청각을 대부분 사용해서 미디어를 봅니다. 반면에 연극은 공연 순간에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관객이 완성의 일부에 참여하는 것이죠. 연극을 볼 때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온 몸으로 반응해서 공연이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본다는 곧 한다입니다. 보는 힘은 일상생활에서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더 어린 유아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인 창조적인 보기는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술 창작자로서 어떻게 예술에 다가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제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영유아 연극을 만드는 경험은 어떤 질문을 촉발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에서 주최한 영유아극 제작을 위한 사전 간담회에서 연출가와 배우들을 인용한 말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언어에 집중하다가 과연 예술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이렇게 집중하면서 관객을 위한 예술 창조에 집중했던 적이 없었는데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감동을 주는 경험을 주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예술 경험은 질문을 촉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은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주체가 누구인가? 예술은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하는 예술적 관점이 영유아에게도 유효할까요? 영유아를 위한 예술 창작자 혹은 예술 교육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작품을 만든 것과 질문 없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유아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인스턴트와 손맛을 가진 음식의 차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부른 듯한데 늘 허기진 느낌, 뭔가 많은 것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은 상태, 아무리 다양하고 놀랄 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우리의 감각은 쉽게 빠르게 적응해버리고 계속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 우리는 예술 경험을 통해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술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존 듀이는 행복과 기쁨은 우리 존재의 심연에까지 이르는 성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듀이의 말처럼 존재의 바닥에까지 이르는 만족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술가로서 혹은 예술 교육가로서 삶에 대해,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만이 우리를 심연에 이르게 하는 즐거움과 행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적 경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유아 예술을 위한 문화 지역 만들기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영유아를 사회적인 존재로 인식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영유아를 적극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화 지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영유아와 어른의 삶이 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들을 먹이고 재우는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예술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 선택과 결정은 어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1차 양육자, 2차 양육자들인 부모와 가족,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의 교육자들에게 영유아들이 무엇을 경험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과 교사들의 협력 없이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과 예술 교육이 사회적으로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선택은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예술과 예술 프로그램은 문화적 지역 만들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창조적인 본성을 일깨우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인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와 함께하는 예술을 통해 공동체적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감정을 나누고 감수성의 회복을 꿈꾸는 미래적인 가치를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유아와 함께하는 예술은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